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비스벨리입니다. 오늘 예고 드렸던 OP 리턴에 대한 OP 리턴의 명령어와 그 파급력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OP 리턴이라는 명령입니다. 하나의 명령이에요. 명령 셋. 명령어나 스크립트로 부를 수도 있죠.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는 널 데이터예요. 지금은 이해 안 하셔도 돼요. OP 리턴에서 좀 알아보고 폰트를 좀 키울게요. 알아보고, 자, UTXO라는 게 되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게 사실은 더 핵심적인 개념이에요. 이게 사실 얘보다 얘가 좀 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알아볼 건 이건데 얘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UTXO.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인문학자들의 얘기를 듣지 마시고요. 진짜 비트코인은 하나의 트랜잭션을 다루는 분산 트랜잭션 환경을 만드는 소프트웨어잖아요. 네트워크 RPC 어플리케이션입니다. CPP로 돼 있어요. 그 본질을 이해하는 오늘 방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OP 리턴을 핑계로 하고 제대로 된 비트코인의 작동 방식을 알아보는 시간까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유튜브로 올리고 좀 더 딥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투자자 혹은 비트코인 이 생태계에서 뭔가 비즈니스를 해보고 싶은 분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 더 깊게 제대로 된 핵심 정보는 MB 미스터 벨린 크립토 퍼스펙티브 상품으로 첫 번째 퍼스펙티브 상품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URL은요. 먼저 이제 시작하기 전에 미리 전제를 할게요. MB 크립토 퍼스펙티브 상품 1번 OP 리턴에 대한 관점입니다. 관점을 끝까지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되게 비트코인 관련해서 뭔가 내가 뭘 해보고 싶고 서비스를 만들어보고 싶고 혹은 뭐 개발자가 아니더라도 뭐 AI를 돌린든지 해가지고 내가 어떤 서비스를 좀 하고 싶기도 하고 그런 데 도움이 되고 또 내가 투자를 하고 싶다에 대한 분들도 도움이 될 겁니다. 하여튼 그에 대한 관점까지 이제 하겠습니다. URL은 아직 이 동영상이 이제 나가고 나서 좀 하루 정도 걸릴 거예요. CP1입니다. 이렇게 상품을 조회를 해볼 수 있습니다. 미스터 벨린 퍼스펙티브 1번입니다. 퍼스펙티브 상품입니다. 신상품 상품 관점 이렇게 해서 이 URL로 이제 나중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UTXO를 먼저 설명을 드리고 이 UTXO를 안다는 거는 비트코인을 안다는 겁니다. UTX 여기까지 제가 다 이제 오늘 포함이 되고요. UTXO를 알면 비트코인 작동 방식을 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어설픈 인문학자들이나 비트코인 제대로 된 기술적인 리뷰, 작동 방식을 리뷰하지 않고 비트코인의 사상적인 측면만을 강조해가지고 그 원리, 그 기획 의도 있잖아요. 비트코인의 기획 의도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기획 의도나 인문학적 해석을 배제합니다. 없이 제대로 된 담백한 비트코인의 하나의 그 P2P 트랜잭션을 생성하는 CPP 어플리케이션으로서 비트코인을 해석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 지금 영상을 좀 보시면 전과 후로 비트코인을 보는 전과 후의 관점으로 나뉠 수도 있다고 생각을 들거든요. 그래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UTX가 제일 핵심이에요. 요게 제일 핵심입니다. 차라리 OP 리턴보다도. 근데 OP 리턴이 우리한테는 중요한 주제인데 UTX가 더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혹시 비트코인 뭐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되게 익숙한 이 개념인데 대부분의 90% 제가 생각할 때는 99%의 비트코인 투자자가 모릅니다. UTXO를 99.9%의 투자자들이 비트 투자자들이 모릅니다.
아시겠죠? UTXO 비트코인을 모릅니다. 근데 이것이 비트코인의 핵심 작동 방식을 아는 거예요. 자, 우선은 UTX로 들어가기 전에 그걸 좀 해볼 거고 브리핑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OP 리턴을 좀 알아보고 명령어로서의 그 다음에 2022년 이후에 우리가 올타임 하이로 왔잖아요. 그 이후의 시대에 비트코인의 의미와 활용이 완전히 틀려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상당히 얘가 영향을 끼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은 조금 밈코인 관련해가지고 약간 그런 관련된 기술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다른 관점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료 컨텐츠에서는 독자적인 관점입니다. 요 OP 리턴에 대한 이 MBA 상품은요, OP 리턴에 대한 독자적 관점 구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저희 미스터 벨린에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독자적 관점이 있으면요, 미래 예측이 가능합니다. 산업 관점에서. 그래서 그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개괄을 하고, 자, UTX부터 들어가 보죠. 자, UTX가 뭐냐면, 여러분들 은행 그 계좌 있죠? 어카운트 방식이라 이걸 어카운트. 자, 그 다음에 UTXO가 있어요. 이 은행 계좌는 우리 센트럴 중앙은행이 처리하는 방식이고, UTXO는 비트코인입니다. 네트워크. 은행 계좌는 A라는 사람이 있어. A라는 사람이 있고, 여기도 비트코인도 A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잔액을 갖고 있어. 얼마냐? 뭐 10원을 갖고 있어. 근데 비트코인은 10원을 똑같이 갖고 있지만 사실상 이거는 UTXO 뭐 예를 들면 1에 UTXO 1에 UTXO에 대한 정의부터 가죠. UTXO는 하나의 데이터 작동 방식이고 데이터 저장 데이터 그 전달 물질이에요. 이렇게 설명하면 너무 쉽겠다. 여러분들이 혈액에서 우리 혈액에서 인체의 혈액에서 그 뭐죠? 적혈구나 신경 전달 물질, 그 시냅스에서 신경 전달 물질로 비슷하게 보면 됩니다. 뇌로 치면 신경 전달 물질이고요. 그냥 우리 몸으로 치면 혈액입니다. 혈액 적혈구 같은 거예요. 적혈구라고 하면 좋겠네. 그래서 전달을 하는 거야. 데이터 전달 물질이야. 그러니까 데이터 전달 단위야. 그죠? 이렇게 생각하면 엄청 쉬울 겁니다. 그래서 혈액을 보면 잠시만요. 네, 여기 좀 적당한 그림이 있습니다. 자, 오늘 좀 시간을 갖고 보셔야 돼요. 자, 이렇게 혈액을 보면 저희가 혈액을 보면 확대를 해볼까요? 혈액 보면 이제 혈액이 왔잖아. 이게 숨을 쉬어. 그럼 혈액이 그 산소가 오잖아. 그러면 적혈구가 산소를 딱 가져. 적혈구가 딱 개를 한 다음에 얘가 이제 우리 각종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그 다음에 공급하고 남은 찌꺼기를 다시 회파로 돌려보내서 뭐 예를 들면 날심을 할 때 이게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과정을 거치죠. 그러면서 몸이 작동을 합니다. 비트코인의 정확한 이 혈소판이죠. 그 헤모글로빈 내지는 적혈구 역할을 하는 게 UTXO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 지구상에 저밖에 없습니다. 그거를 딱 생각하시고 엄청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작동을 하냐? A라는 사람이 10원을 갖고 있다는 정보는 이거는 그냥 10원이야. 그러니까 정수나 하여튼 뭐 실수로 10원, 10이라는 숫자가 DB에 저장되는 거예요. DB. 자, 근데 비트코인은 일반 데이터베이스 아니죠? 비트코인은 어떻게 되냐면 UTX 1번 블럭이 있습니다. 2번 블럭, 3번 블럭이 있어요. 그럼 예를 들면 1번에는 뭐가 있냐면 1번에는 뭐 2.5원이 있고요. 2번에는
3.5원 있어. 여기는 3.5원 있고, 예를 들면 어떤 메커니즘에서 3.5원이 들어있고요. 그러면은 6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4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총합이 10원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 정보를 각 셀이 갖고 있어요. 이렇게 이 세 개의 적혈구가 상소를 각각 갖고 있잖아. 근데 우리가 들어 마신 총량이 뭐죠? 요 산소 분자 6개죠. 그 중에 이제 뭐 몇 개 돼 있겠지만 아무튼 그래서 적혈구가 한 개씩 여기 이 그림에서는 한 개씩 가진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산소를 3개를 흡입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 각각 한 개씩 있는 거고 뭐 어떤 산소가 쓰이고 나서 남은 찌꺼기랑 다시 결합해서 이산화탄소 또한 결합하죠. 그래가지고 이산화탄소가 돼가지고 여기에 이산화탄소 또 한 개씩 해가지고 돌아가서 밖으로 내보내지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비트코인도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실수 한 개에 10원이고요. 비트코인은 2.5원, 3.5원, 4원을 합쳐서 10원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 비트코인 있잖아. 만져지는 코인. 그 코인의 사실은 본질에 가까운 것은 바로 UTXO입니다. 그래서 이 UTXO를 이 자체를 여러분들의 우리 사고방식에서 비트코인이야. 진짜 비트코인을 담당하는 거야, 이게. 이게 실제 코인입니다, UTXO가.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거는 잔액이잖아. 우리한테 중요한 건. 잔액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잔액이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1BTC를 갖고 있다는 것은 이 셀 UTXO의 전체 총합이 1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우리한테는 중요한 건 잔액이긴 한데 실제 물리적으로는 진짜 비트코인이 UTX인 거야. 아시겠죠?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실제 프로그램 세계에서 메모리 저장 공간, 그러니까 프로그램이라는 건 뭐냐면 값을 출력하고 입력할 때 데이터의 사이즈를 가져야 돼요. 그리고 그 데이터 사이즈는 일정해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실제 비트코인 블록체인이 뭐죠, 여러분? 블럭이 연결된 게 블록체인이라고 말씀드렸죠. 블럭이 연결되어 있는 거야. 그리고 각 블럭이 동일한 정보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블럭이 비트코인 비트코인 네이티브 라이트닝 네트워크 말고 비트코인 네이티브 네트워크의 블럭 한 사이즈가 1메가야. 1메가바이트입니다. 그 디스켓보다 더 적은, 그 디스켓 한 장이 옛날 1.43메가 이렇게 있었잖아요. 옛날 오래된 우리 좀 나이 드신 분들 아시겠지만 그 디스켓 한 장이 비트코인 블럭 하나의 용량이에요. 걔네들이 모여서 노드를 만들고 노드들이 모여서 블록체인 전체 이코시스템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 최소 단위가 UTXO예요. 그래서 이거를 보통 설명을 할 때 보통 여러분들이 구글링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래서 이제 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설명하려고. 자, 소모되지 않은 트랜잭션 아웃풋 이렇게 생각하니까 뭔 얘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소모되지 않은 트랜잭션 아웃풋이라고? 이게 뭔 소리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unspent transaction output죠. 그러니까 소모되지 않은 트랜잭션, 이렇게 다 설명을 하니까 뭔 소리 하는 건데, 실제로는 이 혈액을 생각하시면 딱 쉽습니다. 여러분 감이 오시죠? 이거 무료 지금 제가 유튜브에 다 푸는 내용입니다. 자, 하여튼 그 회원분들 기대 많이 해주세요. 이거 갑니다. 자, 그래서 이게 하려면 얘 작동 방식을 실제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이것부터 알아야 돼요. OP 리턴을 이해하려면. 혈액이라고 했어. 그러니까 이해 쉽지? 요게 이제 그리고 자, 요게 내가 이미 했었구나. 이미 준비한 이미지가 이겁니다. 그래서 혈액이 어떤 역할을 하고 비트코인에서 잔액을 전달하고 이렇게 해서 자기는 파괴되는 거야. 요게 UTX의 실제 사이클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결국은 자기 역할을 마치면 마치고 소멸돼. 그렇기 때문에 UTXO가 크리에이션이 되고 생기고 생성이 되고 소멸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네트워크 사이즈 전체 사이즈가 일정한 겁니다. 그렇다고 완벽히 일정하진 않고 이 유동량을 보면 약간 이런 식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또 칠 때는 뭐냐면 UTXO가 복잡해지는 경우가 있었어요. 소액을 이체하더라도 소수점이 딱 안 떨어지고 막 그런 경우가 있으면 UTXO가 이렇게 딱 치다가 또 트랜잭션이 완료가 되면 딱 소모가 돼서 없어지는 메커니즘이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마치 우리의 신체가 피가 돌고 있는 우리 사람이 우리 생명을 유지하듯이 이렇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엄청 심하죠. 그래서 인문학자들은 이런 걸 몰라요.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보다는 이제 미스터 벨린의 말을 들으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 비트코인을 보죠. 비트코인 트랜잭션이 생성되는 방식은 무조건 인풋과 아웃풋이 있어. 입력과 출력이 있는 거야. 그러면 인터넷 출력기 이때 말씀드렸고, 그냥 이거는 좀 사실은 이렇게 이 그림으로 다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요. 근데 이렇게 먼저 얘기 드리는 이유는 이 비트코인의 연결성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뭐 복잡한 거 다 취소하고 트랜잭션이라 합시다. 이게 이체야. 자금을 딱 이체. 여러분들이 A씨에 여러분 친구한테 이체를 딱 한다고 생각해봐. 그게 트랜잭션이야 실제. 그러면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10원이라고 하더라도 이 실제 블로그 여러분들이 10원을 갖고 있다고 했을 때 그건 각자 다 틀려요. 원론마다 다 틀린데 예를 들면 2.5, 3.5, 4가 조합돼서 10원이라는 3개의 UTXO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UTXO예요. 이 네모가 실제 UTXO입니다. 여기선 UTXO의 생성 과정의 사이클은 다 생략하고 한 그림이에요. 그냥 쉽게 이해해 드리려고. 여기 UTXO야. 그러니까 여기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4원을 갖고 있어. 4BTC. 부자죠, 부자. 여기 2가 있고, 아니면 3과 1이 있을 수 있는 거야. 아니면 만약에 3.5와 0.5가 있을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토탈은 4야. 아시겠죠? 그게 여러분들 지갑입니다. 그냥 보내. 그럼 어마운트가 이제 성립이 돼가지고, 얘 2개의 UTXO는 지워져. 삭제가 되고, 얘 1개로 딱 수렴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얘가 또 보내.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고, 이게 친구 A, 친구 B, C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럼 걔가 또 보내. 걔가 또 보내.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왜 투명성이 보장이 된다고 하면 이 최종 아웃풋 여러분들 친구 D가 있어. 그 사람의 지갑이야. 이게 지갑입니다. 요게 지갑. 이거는 완전히 좀 엔지니어링 느낌으로 이제 개발자만 보라고 이렇게 문서를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해를 못합니다. 이게 지갑이에요. 요게 지갑. 그리고 요건 관계없어. 이렇게 그리면 안 되는데 하여튼 연결성을 설명해드리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갑인데 어쨌든 뭐 총 해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뭐 6원이 있다고 생각해봐. 그럼 결국은 얘는 얘를 알고 있고 얘는 얘를 알고 있고 얘는 얘를 알고 있어서 결국은 어디서부터 돈이 왔는지를 다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비트코인 투명성을 보증해주는 거예요. 어쨌든 트랜잭션은 이런 식으로 관계성을 가지면서 뭐 프라이빗 키가 어쩌고 시그니처 어쩌고 막 승인이 되면 이제 그때서 넘어가는 거 막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암호화가 풀리는 과정을 이 프라이빗 키, 퍼블릭 키의 쌍으로 하는 거고 이 프라이빗 키, 퍼블릭 키가 있는 그 쌍에 대한 이 암호화 방식은 이미 우리가 모두 쓰고 있는 거야. 어디서도 다 공통적으로 쓰고 있는 거를 비트코인이 그걸 사용해 가지고 네트워크를 만든 겁니다. 자, 여러분 좀 어려우셔도 이해를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그렇고 이건 별로 그렇게 이해가 쉬운 그림은 아니니까 여기부터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제 알렉스가 있어. 알렉스가 5.1BTC 그 부자네. 이 새끼 부자네. 5.1BTC를 줄리아한테 보내는 거야. 무슨 결혼하나? 무슨 자기 와이프한테만 이렇게 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친구한테 이렇게 5BTC 못 주죠. 아무튼 무슨 거래가 뭐 집을 한 채 샀나 보지. 하여튼 그렇게 돼서 줄리아를 5.1BTC를 줘. 그러면 여러분의 현재 월렛의 상태는 5.1BTC를 준다고 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잔액을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현재 잔액은 이거 총합이죠. 그러니까 이 총합이야. 어쨌든 총합이니까 뭐 한 글쎄 이 그림상에서는 얘가 이제 5.2, 6 이게 1이니까 6, 7BTC 갖고 있네요. 뭐 그거 잔액과 관계없이 이제 7BTC UX 이렇게 세 개가 있어. 7BTC다. 그러면 여기 이 그림 그린 아저씨도 이거에 대해서 7BTC가 갖고 있다는 설명을 안 해놨어. 근데 제가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이게 7BTC야. 잔액. 거기서 이제 5.2를 빼야 돼. 왜냐면 줄리한테 줘야 되니까. 그래서 7BTC가 있는 상태에서 5.1BTC 통보합니다. 자, 여기 뭐 우리 또 수학 선생님도 계신 걸로 알고 있고 그래가지고
잘 이해되실 겁니다. 그래서 5.2 BTC가 있어. 우리 회원분 중에 수학생이 계시거든요. 5.2 BTC가 있는데 5.2 BTC 이제 가는 거 이제 그러면 5.2를 사실 송금해야 되니까 0.1이 남잖아.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얘는 무조건 5.2를 보내야 되는 게 목적이잖아. 그러면은 내부의 어떤 로직에 의해서 5.2를 만들어줘. 그러면서 방금 그러면 이제 5.1이니까 5하고 자기들 이제 어떤 최저가 알고리즘이 있어요. 그 UTXO를 선택하는. 그래서 5하고 0.2 UTX가 선택이 되는 거야. 적혈구가. 그러면 야 보내라 가자 야 그러면서 배포되는 거야. 그러면 5.2지. 그 상태에서 5.2를 보내기로 했으니까 요거를 이 상태에서 UTX가 이 과정에 소멸됩니다. 이 과정에 소멸이 돼서 UTX가 새로 만들어져요. New UTX로 돼 있죠. 확대를 좀 해볼게요. New UTX가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UTX가 생성이 되고 기존 UTX는 이 과정에서 지워집니다. 그래서 5.21 UTX 한 개로 만들면 되잖아. 그래서 이 UTX 이 적혈구에다가 5.1이라는 값을 넣어. 그래가지고 팍 보내면 이제 결국 성공하게 되는 겁니다. 5.1을 보내고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되느냐? P가 이 그림이 되게 좀 버릇없이 좀 케어풀하게 하지 않게 이제 다 생략해서 막 그랬는데 여기서 이제 수수료가 나갑니다. 마이닝 P라고 이제 그 P의 로직이 있어요. 그 나름대로의 비트코인 파운데이션의 로직에 의해서 0.01이 까지고 그러면 나머지 잔돈이 남는 거잖아. 그 잔돈이 여기서 생성이 또 된 거야. 그 잔돈의 UTX가 다시 여러분들 지갑으로 돌아가는 과정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결론은 BTC는 그냥 여러분들이 돈을 보낸다고 해서 그냥 샥 보내지는 게 아니라 여기서 UTXO라는 어떤 데이터 저장 공간 단위의 계산법에 의해서 얘가 막 최저가 알고리즘을 해가지고 그 보낼 건 보내고 나머지 짤랑이가 있으면 보내는 겁니다. 근데 마치 그건 사실은 간단해요. 사실은 우리가 돈을 여러분들이 10,000원을 주잖아. 근데 10,000원인데 잔돈이 없어서 편의점에서 10,000원을 줘버린 거야. 근데 내가 사고 싶은 건 그냥 껌 한 값이야. 되게 싼 거. 그건 그 편의점 아저씨가 짜증내면서 그 거스름 주죠. 근데 보통 카드로 하니까 상관없지만 그렇게 모델 해보시면 거스름 돈을 다시 주는 거야. 그 짤랑이가 남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거는 이제 아주 그냥 간단한 예지만 어떤 경우에는 이게 5와 0.2로 사이좋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가 짜잘한 0.1일 수도 있고 막 0.001일 수도 있고 막 사토시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짜잘한 게 허벌나게 많은 거예요. 와 많아 이렇게 짜잘한 엄청 많습니다. 그럼 걔네들 조합해가지고 5를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그 과정에서 램 그 실제 우리 시스템에서 메모리와 IO 그러니까 IO라고 해서 입력 출력할 때 컴퓨터가 감당하는 그 에너지가 있어요. 그것도 발생을 하고요. 열이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램도 컴퓨터 임시 저장 공간 램 아시죠? 램 게임할 때 우리 램 많이 늘렸잖아요. 그 메모리 저장 공간도 다 소모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UTXO 하나하나가 메모리 공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있을 뿐더러 얘를 인덱싱을 해야 돼. 인덱싱이라는 건 뭐냐면 얘가 UTX 1번이고 얘가 UTXO 2번이고 얘가 3번이구나. 이걸 인덱스를 해야 돼. 알고 있어야 얘를 끄집어내서 했다가 소각시키고 새로 생성한 로직이 작동하잖아요. 그때 메모리와 CPU 다 소모가 돼. 메모리, CPU, 그냥 디스크 IO. 사실은 디스크 IO는 많은 블로거들이 광고를 하는데 보통 이 UTX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구글링을 하면은 메모리와 CPU를 뭐 최적화하는 이런 소리를 해요. 근데 사실 실제 비트코인에서 저장을 하고 또 이렇게 하려면 실제 메모리 사이에 메모리와 메모리, CPU와 CPU, 뭐 듀얼 코어라면 멀티 코어라면 그러니까 CPU 코스트와 메모리 코스트만 그 산정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메모리 사이에 대역폭의 IO, 메모리 사이에 이 커뮤니케이션 하는 비용도 계산을 해야 돼요. 그거는 계산을 많이 안 하시더라고. 그게 사실 더 중요한데. 그런 게 다 발생을 하게 되는 프로세스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노드를 실제 돌려보시면 그런 것들 이제 처리를 막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결국은 줄리아한테 5.1 BTC가 전송이 돼서 이 5.1 새로 들어오는 5.1은 이렇게 하나의 UTX로 떨어지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서 줄리아도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까 그 그림에서 봤듯이 줄리아도 또 다른 친구 C한테 이제 이체를 때 똑같은 과정이 계속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UTXO가 생성되고 소멸되는 과정을 통해서 비트코인 트랜잭션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행 계좌에서 여러분들이 10원인데 돈을 벌어서 여러분들 1원을 벌었어. 그럼 11원으로 업데이트가 되는 과정이고요. 비트코인은 업데이트가 되는 게 아니라 UTXO가 생성되고 소멸되는 과정을 통해서 그냥 업데이트가 된다기보다는 UTXE 세트가 변화되는 과정이에요. 변화되면서 10원이 11원으로 업데이트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얘는 트랜잭션 한 번만 이러면 되지만 얘는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합니다. 왜 이렇게 하냐면 이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분산 네트워크 환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현하기 어렵고 비트코인에서 무슨 짓을 하려고 해도 뭔가 복잡한 겁니다. 아시겠죠? 마치 이제 다 혈액으로 모든 일을 해결하는 거야. 혈액의 혈소판 이거 뭐야? 적혈구가 있잖아요. 그 적혈구가 모든 걸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실제 다시 말씀드릴게요. 다시 강조되지만 실제 물리적 비트코인입니다. 이게 UTXO가.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건 우리가 1비트코인을 할 때 그건 잔액이야. 이거는 숫자야, 숫자. 이건 숫자. 이거는 그냥 숫자일 뿐이야. 너 이런 갖고 있다는 정보일 뿐이라고. 숫자 내지는 정보일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는 비트코인은. 근데 실제 물리적 프로그래밍 세상에서는 진짜 비트코인은 UTXO입니다. 요거를 이해를 못하면 비트코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실제 그래서 멤풀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비트코인 실제 추적 다 뭐 이렇게 비주얼라이즈 해준 이 실제 블럭입니다. 요게 비트시 블럭이에요. 블럭. 그래서 실제 실시간이에요. 그래서 45분 전에 업데이트가 된 거고, 뭐 파운드리 USA, 엔트풀, 이게 풀들입니다. 바이낸스도 풀을 갖고 있죠. 여기. 그래서 각 풀들이 비트코인 풀이나 또 그런 건 검색을 해보세요. 그럼 또 개념까지 또 들어가 버리면 너무 시간이 걸리니까. 그래서 블럭이 있어. 그 블럭 한 블럭에 각각 좀 다른 프로텍션이 가질 수 있어. 뭐 344, 그러니까 3440, 왜냐면 싱크의 그 타이밍에 따라서 각각 다른 땡신이 갖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결국 다 동기화가 되긴 합니다. 그게 이제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다 비동기적이야. 그러니까 다 한 번에 딱 맞춰지는 게 아니라 내 지금 방송을 하는 중간에 저 어디까지 설명했나? 지금 보니까 멈췄습니다. 캡처가 멈췄어요. 여러분 방송 사고네요. 그렇다고 또 제가 다시 녹화할 수는 없으니까 아이고 정말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 멈췄어요. 이 메모리 때문에 멈추더라고. 답답한 타령입니다 정말. 네. 다시 녹화할 수가 없거든요. 저는 완전히 라이브라서 항상. 네. 답답하다. 이 어플도 만들어서 써야 되나 얘도. 왜 이렇게 답답한 경우가 많은지. 자, 이걸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지금 제가 제 사운드만 나갔을 거예요. 사실 이게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다시 설명드릴게요. 사실은 이 부분은 저희가 유튜브로 나가는 거라서 뭐 상관없습니다. 유튜브는 이제 전부 다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또 설명드릴게요. 음성만 나갔을 거예요.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이 그 UTXO라고 하는 걸 다시 보여드릴게요. 그림. 이게 지금 제가 녹화하는 프로그램이 멈춰버렸어요. 잠시만요. 그래서 다시 또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또 혹시 이해도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사실 설명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완전 생 라이브 날것의 방송이란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현실감 느껴지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본질을 알아야 돼. 자꾸 종교 집단 같이 되면 안 됩니다. 아이고 우리 너무 그런 분이 한 분 계셔가지고 답답해 정말.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결국은 혈소판이야. 그러니까 적혈구처럼 이게 있다가 이렇게 어떤 계산에 의해서 UTXO가 생성이 되고 소멸되는 과정을 거쳐서 업데이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줄리한테 이체가 되는 거고, 이거는 심플한 케이스여가지고 5와 0.2가 있으니까 5.1을 전송할 때 이렇게 되게 선택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0.11이 있을 수도 있고 0.0이 막 이렇게 짜잘하게 있을 수도 있어요. 짜잘한 동전을 모아서 여러분들이 1,000원을 맞는다고 해. 막 10원짜리를 모아서 막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전체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겠죠.
그런 경우가 있고, 어떤 사람은 10,000원을 그냥 10,000원 한 장으로 제출해버리고 끝나는데, 어떤 사람은 100원짜리를 모아가지고 영화 같은 거 보면 100원짜리 다 모아서 막 10만원 갖다 바치죠. 아니 100만원 막 갖다 바치고 그거와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짤짤이 상황이야. 짤짤이 짤짤이가 일어난다. 그런 비트코인이 복잡한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혹시 못 드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게 지금 비트코인 언제 지금 다운됐는지 너무 모르겠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은행 계좌에서 10원을 업데이트 할 때는 DB에서 한 번만 트랜잭션을 보내면 돼. 어떤 인증 과정을 통해, 센트럴한 인증 과정을 통해서 10원을 딱 바꿔버리면 돼. 이렇게 아시겠죠? 근데 비트코인은 이거를 10원으로 바꾸는 과정이 아니라 UTXO들, 이게 여러 개의 UTXO들이 소멸되고 생성되는 과정을 통해서, 소멸되는 과정을 통해서 10원이 그냥 11원이 되는 거예요. 업데이트가 이게 11이라는 숫자를 10으로 바꿔버리는 게 아니라 UTX의 생성과 소멸 과정을 통해서 10원이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제일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실제 물리적 비트코인은 UTXO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한테 중요한 건 잔액이잖아. 근데 그 1비트코인이라는 이거는 숫자와 정보예요. 아, 1비트코인이 있구나. 정보죠. 근데 그 잔액 1은 여러 개의 UTXO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프로그램 세계에서 실제 컴퓨터가 바라볼 입장에서는 UTXO가 비트코인, 진짜 실제 코인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동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동전에다가 값을 정할 수가 있어. 그 값의 총합이 잔액입니다. 아시겠죠? 또 어디까지 들었는지 제가 방송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언제 다운된지, 이게 스크린이 언제 다운된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실제 CPU도 쓰지만, 다들 이제 포커스 갖고 있는 건 CPU와 램이지만, 사실은 램과 램, 멀티코어라면 CPU와 CPU 사이에 이 트랜잭션, 이 커뮤니케이션 코스트도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특히 얘가 짜잘할수록 많겠죠, 정보가. 여러분들이 하드디스크 조각 모음할 때와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하드디스크 조각이 너무 많이 나 있으면 조각 모음하는데 시간 많이 걸리잖아. 근데 조각이 안 나 있으면 한 번에 퉁 치잖아. 그래서 디스크랑 파일 읽기 쓰기가 빨라지잖아요. 근데 조각이 너무 나 있으면 이걸 탐색하는 데 자체가 이미 시간이 걸리고, 그 조각 모음 할 때도 IO가 여러 번 발생해야 되니까 1KB 짜잘한 거를 막 모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엄청 걸린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바로 그 부분의 그 조각이라고 하는 그것이 UTX고, 이게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코인입니다. 그리고 코인의 정보를 적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코인의 총합을 우리는 지갑에서 볼 때 잔액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 mempool 이제 하다가 이제 중단됐던, 다시 돌아가서 다시 이제 정상 궤도로 왔습니다. 이것도 다운되지 마라. 알겠지? 그리고 제 모습을 보여드리는 거는 신뢰.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떻게 그냥 막 AI로 만든 게 아니다. 이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잘 되죠? 자, 진짜 또 다운되면 하여튼 한중이 잘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이게 실제 블록이에요. 얘는 3700개 트랜잭션을 갖고 있고, TX라고 할게요. 여기는 3449에 TX가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실제 3분 전에 업데이트가 됐고, 실시간입니다. 52분 전 이렇게 업데이트가 된 풀입니다. 바이낸스 풀도 있고, 엔터풀도 있고, 풀들이 있고, 풀들은 자기가 무슨 블록을 갖고 있는지를 특정하지 않고 그냥 이 전체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 풀링을 시키는 거예요. 그거는 아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아까 이런 과정을 이제 이미지로 보여주는 게 바로 이 과정입니다. 그래서 인풋과 아웃풋이 있다고 그랬죠, 무조건. 그래서 여러분들이 월렛에 돈을 갖고 있으면 그것은 인풋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제 트랜잭션 수행할 때 이 인풋이 이로 들어가가지고 UTXO가 소멸이 되고, 과정을 통해서 아웃풋으로 나옵니다. 그때 UTXO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아웃풋 때 기억하세요, 여러분. 아웃풋 할 때 새로운 UTXO가 생성이 된다. 이거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된 거야. 이제 이거를 보여주는 거야, 실제. 그래서 짤짤이야. 그러니까 1.2 비트코인을 만들기 위해서 이게 지금 다 보여드릴까? 보이시죠, 여러분? 자, 결국엔 최종적으로 1.2 BTC가 간 거야, 이 아저씨한테. 근데 이 전체 이게 UTXO입니다. 이게 하나하나가.
하나하나가 UTX. 이거를 트랜잭션으로 잘못 알고 계시는 부분이 있어요. 좀 이렇게 가라로 하시는 분들은 이걸 트랜잭션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건 트랜잭션이 아니라 이게 트랜잭션입니다. 이 한 개의 트랜잭션, 한 개. 자, 한 개, 여기 손가락 보이죠? 한 개. 한 개의 트랜잭션이고, 그 트랜잭션, 이게 트랜잭션 전체, 이게 트랜잭션이야. 우리 비트코인 설명할 때 잘못 설명했는데 너무 많아가지고, 요게 트랜잭션이에요, 요게 하나가. 이 사건, 이 이벤트가 트랜잭션입니다. 기억하세요. 그리고 요거의 UTXO입니다. UTX 아이디입니다. 이게 비트코인이야, 실제. 짤짜리를 엄청 많이 모아가지고, 참 짜잘하게 사죠. 0.0이니까. 보이시나요? 네. 짜잘하기도 해. 그걸 다 모아서 1.2 BTC가 되는 겁니다. 딱 며칠, 이제 이게 쉬우시죠? 짜잘한 게 뭐예요? 900 몇 개래? 940개가 모여서, 하나의 아웃풋, 이게 인풋이 딱 인풋이 돼서 여기서 프로세스가 돼서 얘네들이, UTX, 그럼 어떻게 됐어요? UTXO. UTX들 다 죽겠죠. 다 이제 소멸되고, 한 개의 아웃풋 한 개 있죠? 이 한 개의 UTXO가 딱 생성이 된 거야. UTXO는 어차피 값을 저장하는 단위이기 때문에 UTXO가 1.1 BTC든 뭐 10만 BTC든 뭐 100만 BTC든 저장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1이라는 건 정보에 부과하니까 숫자잖아요. 그래서 얘가 딱 이제 저장이 돼가지고 한 개의 UTXO로 되고, 요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게 피야. 요게 그 네트워크 피라고 하는 거야. 요거 간단한 선. 요거를 이제 채굴자한테 지불하는 거야. 이 노드, 이 블록을 채굴한 사람으로 갑니다. 여기. 그러면 트랜잭션이 많이 일어날수록 이제 채굴자들이 돈을 버는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 떡락장 때 아무도 이제 비트코인을 막 막 보내고 받지 않으니까, 거래도 안 하고 그러니까 그 떡락장 때 이제 마이너들 좀 힘들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설명을 아무도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비트코인은 인문학이 아닙니다. 물론 사회적인 현상을 모델링한 거예요, 소프트웨어적으로. 그건 맞아요. 사회적 현상을 비트코인은 모델링한 거지만 비트코인 자체가 인문학은 아니라고. 인문학의 구현체입니다. 인문학의 구현체. 그리고 그 구현을 하려면 소프트웨어적으로 상당히 힘들어. 그냥 말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그냥 하드포크 해가지고 그냥 만들 수가 없으니까, 비트코인 만드는 기술력이 없으니까 비트코인 오다가 만들어 놓은 걸 복사해 놓고, 그것도 몇 수년 전에 포크를 복사해가지고 OP 리턴도 없는 기능, 그런 복사해가지고 그거를 비트코인의 계승자다 이렇게 말하면 진짜 무서워. 종교단체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OP 리턴 이제 갑니다. 이제 UTX는 이제 여기서 대충 이해되셨을 것 같아. 그럼 왜 OP 리턴이 나왔냐? OP 리턴이 언제 나왔냐면, 이게 실제 비트코인 리파지터리 기터브예요. 비트코인 기터브. 비트코인 소스 코드입니다. 이게 비트코인 실체예요. 비트코인 C++가 64%를 차지하고 있고, C 코드가 11.5%를 차지하고 있는 굳이 얘기하자면 C랭이죠. C랭의 어플리케이션이야. 그것도 RPC 어플리케이션입니다. 네트워크 기능을 갖고 있고, 나머지는 배포 스크립트예요. 제가 비트코인, 라이트코인 더 자세한 이제 코드적인 부분은 라이트코인 코드 리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얘 실제 그런 거 된 거니까, 그러니까 비트코인 0.9.0이 어베일러블 됐다잖아요. 이게 날짜가 10년 전입니다. 무려 10년 전에 이미 OP 리턴이라는 프로토콜이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그때 엄청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 OP 리턴 보이시죠? OP 리턴 딱 나오죠? OP 리턴, 그러니까 confusion, misunderstanding in community. 그러니까 커뮤니티에서 많은 혼란이 많이 발생했다. 야, 비트코인을 데이터 쓰는 네트워크로 하면 돼, 이 자식아? 막 이렇게 막 싸웠어. 근데 결국은 이제 이게 너무 필요해가지고 채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UTXO를 그 단위로 하는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또 따지고 보면 UTXO를 최소 단위로 하는 최소 데이터 단위 데이터베이스가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이제 완전히 얘기되죠. 그래서 이 UTXO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실 수 있는 거예요. 이 자체가 비트코인이에요. 이 자체가 비트코인이다. UTXO가 자체가 비트코인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친구들한테 비트코인하고 막 얘기를 할 때 아는 척을 하세요. UTXO가, 야, UTXO 알아?
이게 비트코인의 실체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UTXO를 최소화 단위로 한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알갱이지 알갱이. 걔네들이 모여서 비트코인이 된 겁니다. 알갱이는 단위고 비트코인 노드나 이런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구조고 이 단위가 구조를 만나서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되는 겁니다. 너무 심한 얘기인가요? 네, 약간 유료 컨텐츠 느낌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식 공유는 지식을 자체로 공유하는 거는 이제 우리 커뮤니티, 우리 유튜브 구독자나 뷰어분들한테 무료로 다 이렇게 전파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식적인 정보는 이렇게 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오늘 유튜브 지금 보고 계신 분들 운 좋은 거야. 이게 원래 이 퍼스펙티브 상품으로 나가는 건데 지식 파트, 순수한 지식. 우리는 지식이 왜냐면 비트코인 내가 만든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아는 것은 중요한 거고 비트코인을 안다는 것은 무료로 배포돼야 되는 거예요. 비트코인을 너만 알고 나는 모르면 안 되는 거야. 모두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은 무조건 무료로 합니다. 저희 미스터 베른에서는. 그리고 좀 고급 지식, 약간 전문 지식, 혹은 개발자들이 개발을 할 때 필요한 지식, 그런 것들은 약간의 소정의 수수료를 받고 상품으로 마련하는 거고요. 이런 기본적인 지식들은 무조건 광고, 유튜브 저희도 광고도 안 한다고 했으니까 무조건 무료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도요. 근데 사실 저도 공부가 돼가지고요. 저도 오랜만에 이제 UTXO를 봤는데 좀 이렇게 좀 세월이 지나서 까먹고 있었어. 근데 이랬었던 거구나 이렇게 좀 많이 알게 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좋고 여러분도 좋고 윈윈 모델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상세하게 보겠습니다. 자, UTXO에 대한 얘기가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는데 이제 OP 리턴 주제로 넘어왔구나. UTXO는 이제 끝났고요. OP 리턴의 주제를 이제 이때 추가가 됐다. 10년 전에. 그 이후로 깜깜무소식이었어. 깜깜무소식. 아무도 UTXO에 대해 그러니까 OP 리턴에 관심이 없었어. 그런데 최근에 이제 불거진 겁니다. UTXO에 대한 트렌드가. 왜냐면 이제 비트코인이 100K를 찍고 그러다 보니까 뭐 NFT도 비트코인 위해서 NFT도 만들고 싶고 그리고 NFT 옛날에 좀 트렌드가 있었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NFT라는 주제 때문에 그것도 비트코인 NFT라는 주제 때문에 이 OP 리턴이 재조명된 거예요. 10년 전에 나온 기술이. 아시겠죠? 그래서 이건 지울게요. 자, 다시 이걸 메모하세요. 메모하실 분들은. 자, 우리 회원분들을 위해서 이것도 백업을 해놔가지고 하나 해놓을게요. 자, 어쨌든 가겠습니다. 이거 지울게. 이제 UTX 알았지? 오케이. 이제 다시 새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UTXO는 중요하다. UTXO 중에 자, 근데 OP 리턴이라는 게 나와버렸어. 이제 OP 리턴 이제 본론입니다. 지금부터. 자, OP 리턴이 뭐냐? 간단해요. 요게 UTXO예요. 그냥 이해하기 쉽게 합시다. 요게 사실 정확한 UTXO는 아닌데 이게 그렇게 이해를 하세요. 그러면 이게 인풋이 발생했고 아웃풋이 발생했다고 생각했을 때 아웃풋이 여러 개가 생길 수가 있잖아. 인풋이 있고 아웃풋이 있었어. 아까 그림도 보셨죠? 거기에서 OP 리턴이라는 값을 써서 명령을 써가지고 이것만 보죠 일단. 이렇게 해서 OP 리턴이라는 명령을 쓰면 얘는 X야.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되냐면 얘를 마킹을 하는 거야. 야, 얘는 이 UTXO는 이제 나중에 제가 전에 보여드렸듯이 이게 결국은 다시 돌아가잖아. 이 화살표 보시죠. 이렇게 돼서 결국은 잔액이 남고 짤짤이가 남아가지고 다시 자기 지갑으로 돌아가는 과정을 리턴하는 거야. 그러니까 막는 거야. 돌아가지 마. 그렇게. 돌아가지 말고 너는 그냥 여기서 끝내. 그리고 너는 앞으로 이제 너가 이제 소멸되면서 이제 너가 이제 나중에 액세스 권한이 없어진 거야. 그러니까 UTXO는 나중에 이게 여기서 생성이 됐잖아. 그럼 걔가 줄리아의 지갑으로 들어가잖아. 여기서 복잡한 검증을 거치거든요. 그래서 UTXO를 다루는 거는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UTXO가 자체가 이게 비트코인이에요. 이게 비트코인이 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잖아. 그리고 얘가 데이터베이스, UTXO 데이터베이스가 비트코인 네트워크예요. UTXO 데이터베이스가 실제 비트코인의 현신입니다. 비트코인의 본질이야.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그 핸들링하는 총합 데이터베이스고 요거를 관리하고 모두 운영하는 모든 방식이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본질이에요.
하여튼 그렇게 다시 말씀드리고 너무 중요한 부분 계속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막 과정이 이게 UTX를 한마디로 다뤄야 돼. 손으로 이렇게 다루듯이. 근데 이 마킹을 이렇게 해버리면 OP 리턴이라는 걸 써가지고 지금 트랜잭션이 인풋이 들어왔다 그랬죠. 왜냐면 일반인도 계시니까 제가 제 차 설명 계속합니다. 개발자분들 바로 0.1초 안에 알아들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일반인들이 많이 거의 99%가 일반인분이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인풋이 있잖아. 그 다음에 아웃풋이 발생한다며. 거기도 이제 인풋이 발생하고 나서 무조건 UTX는 다 소멸돼요. 그리고 새로 생기면서 아웃풋이 나옵니다. 그 아웃풋이 발생할 때 OP 리턴을 딱 갖고 있는 OP 리턴을 포함하고 있는 트랜잭션은 이 OP 리턴을 마킹을 딱 해. 그래서 이 잔액은 잔액대로 송금해야 되니까 얘는 살려두고 OP 리턴이 하여튼 정의된 대로 OP 리턴 2개 정의돼 있으면 2개고 OP 리턴이 1개야. 1개 다수가 정해져 OP 리턴이 정의되어 있는 트랜잭션은 무조건 마킹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 하나를 더 생성하는 거예요. 얘의 특징은 뭐냐면 항상 밸런스 돈 있잖아. BTC 몇 개. 그게 무조건 빵이야. 그래서 이거를 OP 리턴은 다른 말로 리턴은 이제 한마디로 그러니까 아웃풋 쪽에 그러니까 아웃풋이 하면 뭡니까 여러분? UTXO가 생성된 그 아웃풋이야. 여기에 막 표시를 하는 거야. 표시. X 표시를 하는 거야. X 표시. 얘는 읽기만 가능하고 얘는 이제 UTX 프로세스에서 얘는 이제 제외를 하는 거야. 전체 UTX 프로세스가 이 전체 이 컴퓨팅 파워가 들기 때문에 X 표시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X 표시라고 얘는 모든 프로세스에서 제외하는 거야. 그냥 대신에 이게 뭔 뜻이냐면 얘는 제외하는데 모든 검증 프로세스에서 제외하는. 더 이상 UTXO가 아닌 거야. 이건 UTXO가 아닙니다. 아니야. UTXO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적혈구가 치면은 우리 혈액으로 치면 적혈구하고 뭐 있지? 뭐 하여튼 다른 백혈구 말고 뭐 또 하나 더 있거든요. 그런 애가 다른 종류가 되는 거야. 아예. 그러면서 얘는 읽기 전용이야. 그리고 얘는 0값을 가져. 무조건 0. 그냥 값 0이야. 밸런스가. 그러니까 만약 얘가 값을 가지면 안 되지. 얘는 가치가 그러니까 밸런스가 비트코인 0BTC야. 이렇게 설명할게요. 0BTC야. 아시겠죠?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널데이터라고 해요. 널데이터. 원래 이게 별명입니다. OP 리턴의 별명이 널데이터예요. 널이 뭐죠? 빵이죠. 빵 데이터라는 거야. 근데 여기서 이제 반전이 있어. 그래서 하여튼 뭐 한마디로 깍두기야. 깍두기야. 우리 쉽게 표현하자. 깍두기인데 특성이 있어. 80바이트 저장이 가능해. 바로 이것 때문에 이게 핵심입니다. 저장이 가능해버리기 때문에 읽기 전용이고 영원히 남아. 읽기 전이고 영원히 남는다. 삭제 안 돼. 락돼버리니까. 읽기 전용이고 락돼요. 락되고 잠겨. 영원히 남고. 왜냐면 그 일반 UTXO는 줄리아 지갑에 들어갔잖아. 이렇게 UTX가 새로 생성됐지. 줄리아 지갑에 들어갔잖아. 얘는 다시 재사용되는 거야 나중에. 그럼 옛날에 이제 알렉스도 누구한테 받았던 UTX 온 거야. 얘는 살아있는 거야. 살아있는 세포예요. 적혈구예요. 근데 우리 OP 리턴으로 작성된 그 블럭이라 말하지 않고 이 자체가 OP 리턴이 적용된 UTX라고 얘기를 할게요. UTX는 아닌 거죠. 데이터 저장 공간인데 얘가 영원히 잠기고 삭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프로포즈를 OP 리턴으로 하면은 대박 로맨틱한 거예요. 영원히 너를 사랑하는 사실이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시겠죠? 대단한 거. 철학적이기도 하고. 그래서 80바이트 저장이 가능해버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모든 게 발생하는 겁니다. 거기서 문자를 저장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해시 형태야. 그러니까 이게 뭐라면 헥스라고 하거든요. 헥스. 여러분 그게 뭐냐면 헥스가 뭐냐면 16진수로 바꾸는 거야. 모든 데이터를. 모든 걸 헥스.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예를 들면 이렇게 헥스가 16진수잖아요. 그러면 저 혹시
컴공학과가 아니신 분들은 0, 1, 2까지 가능하고요. 9까지 갔을 때 어떻게 되냐면 10은 A야. B, C, A부터 이제 C, D, E, F, G, F, G, F까지 돼. 이게 16이야. 요게 0이고 이게 16입니다. 그걸 16진수라고 헥스라고 해요. 그래서 그 저장으로 변환을 해서 가능한 거야. 그래서 이미지도 결국은 데이터이기 때문에 헥스로 변환할 수 있고 텍스트도 가능하고 막 다 가능한 겁니다. 예, 아시겠죠? 우리가 모든 형태의 컴퓨터로 쓸 수 있는 데이터를 헥스로 저장해서 80바이트까지 저장이 가능한 겁니다. 이거 그렇게 알고 지나가시면 돼요. 마킹을 한다. 결론은. 자, 아직 다운 안 됐어? 다운 안 됐다. 야, 이 자식들. 자, 이렇게 돼. 자, 그래서 실제 아까 같은 그림으로 보여주면 어떻게 되냐면 이 트랜잭션 또 나왔어. 이거는 OP 리턴이 있는 트랜잭션이에요. OP 리턴이 다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OP 리턴이 있는 트랜잭션이야. 그래서 OP 리턴이 발생해가지고 이거를 디코딩 해보면 뭐라 적혀 있는 거야. 뭐라 적혀 있는 거야. 이게 데이터고 0비트시죠, 여러분. 자, 근데 여기 색깔이 어때? 녹색은 살아있는 UTX고 요거는 그냥 OP 리턴 블럭이라고 얘기합시다. 얘는 UTXO지만 UTXO가 아닌 거야. 그러니까 UTXO가 이게 살아있는 UTXO라고 죽어있는 세포가 되는 겁니다. 대신에 비트코인 블럭에 영원히 남습니다. 왜냐면 비트코인이라는 것은 결국 블럭에 이렇게 있잖아. 블럭이 있으면 여기에 이 트랜잭션 데이터들이 다 남는 게 블럭이에요. 이거를 교수놈들은 이제 장부라고 얘기해. 그렇게 촌스럽게 장부라고 얘기해야 되냐? TX라고 좀 하면 안 돼? TX 아니면 뭐 트랜잭션 아니면 뭐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한글로 좀 사가지고 하지. 뭐 장부야. 사실은 장부라고 얘기하기엔 너무 복잡해. 트랜잭션은 기능이 많아. 그렇게 설명하면 안 돼요. 그럼 얘는 결국은 3.1 블라블라블라 BTC겠죠. 546을 합쳐도. 그러니까 한 3개의 비트코인을 이체한 트랜잭션입니다. 여기에 이제 얘는 살아있고 얘는 죽어서 영원히 데이터를 남기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맹수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우리 OP 리턴은 죽어서 데이터를 남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OP 리턴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아웃풋이 총 4개가 되겠네, 그러면. 그죠? 아웃풋 0은 이제 수수료로, 이게 수수료입니다. 이게 실제 수수료고. 실제 318, 그러니까 결론은 수신자가 318을 받은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요건 수수료로 첫 번째, 이제 총 4개야, 아웃풋이. 인풋이 들어와가지고 총 4개야. 한 개는 수수료, 한 개는 실제 내가 받아야 할 돈, 그 다음에 2개는 OP 리턴에 의한 텍스트 데이터가 남고 이 데이터는 영원히 블럭이 남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네. 그래가지고 그래서 실제 트랜잭션을 한번 볼까요? 같은 말이 아까 그림이랑 다 같은 말인데 이런 식으로 해서 OP 리턴으로 이제 들어간 거야, 이 값이. 이게 아마 이 값을 변환해보면 헬로 월드입니다. 자, 헬로 월드죠. 요 컨버팅 해두는 거 잘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헥사바이트, 그러니까 헥스바이트를 텍스트로 변환할 수도 있고, 요거 뭐 펀치 테이프로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펀칭 옛날에 컴퓨터 옛날에 그거 영화 뭐죠? 핵폭탄 날릴 때 그 펀칭으로 실제 프로그램을 했어요. 그걸 보면 안 되니까 우리는 텍스트 헬로 월드 이렇게 해서 변환을 시켜 보면은 헬로 월드가 지키게 됩니다. 신박하시죠? 그래서 실제 트랜잭션을 보면은 OP 리턴 어딨냐? 잠깐만. 여기 있다. 여기에 이제 여기부터 시작되는 이게 왜냐면 이게 하나의 순서가 있어요. 오더링이 있어. 이게 하나의 트랜잭션을 이게 트랜잭션 실제 로우 데이터인데 이거를 다 슬라이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이 하얀 부분 있죠. 이 부분. 이 부분이 이제 헬로 월드입니다. 아시겠죠? 너무 디테일한가요? 근데 아직 디테일로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유튜브 뷰어 분들을 위해서 살살살 하고 있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자, 이렇게 해서 이게 된 게 OP 리턴이야. 그러면 이제 OP 리턴에다가 자 데이터를 OP 리턴이 이제 이렇게 됐고 모든 건 80바이트를 저장할 수 있어. 그러니까 뭐냐면 트랜잭션 아웃풋에
80바이트를 저장할 수 있어. 80바이트 헥스 형태로 저장. 자, 하나 예를 볼까요? 재밌는 예를 하나 제가 발견했거든요. 이걸 보시면 이제 그 하나의 제이슨 데이터, 그러니까 보통 API를 쓰면, 그러니까 비트코인 실제 제이슨 포맷을 써요. 데이터 포맷을 우리가 맨날 쓰는 거, 그걸 쓰는데 여기 보시면 OP 리턴이 있습니다. 보이시죠? 이렇게 OP 리턴. 확대 안 되냐? 오케이. 자, OP 리턴이 있어서 이렇게 된 거야. 근데 이 제가 헥스 타입이라고 그랬죠. 놀 타입은 뭐죠? 놀 데이터. 아까 말씀드렸죠. OP 리턴은 사실상 널 데이터야. 그러니까 결국은 0BTC. 한마디로 공데이터. 공디스크. OP 리턴이야. 그럼 헥스가 이거잖아. 그래서 어떤 트랜잭션을 제가 가져와 봤거든요. 요거를 이제 한번 디코딩 해볼까? 자, 그럼 무슨 말이 나오냐면 재밌는 점 나옵니다. 저도 동의하는 바인데, Europe is tired of being, 이게 뭔 뜻이더라? 여기 뭔 뜻이죠, 여러분? 한글로 번역해볼까? 잠깐만. 한글로 번역해보자. 번역이 안 나오는구나. 자, 이게 번역해보면 어떤 뜻이냐면요. 이렇게. 자, 이거 번역을 하면은, 그러니까 유럽은 미국에 종속되는 거에 지쳤습니다. 러시아 만세. 다음에 이모지도 넣었어. 야, 이모지 가능하죠. 왜냐면 이모지를 이스케이프 문자로 쓰면 이모지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데이터를 넣을 수 있어요. 텍스트로 형태돼가지고 아마 이맘때쯤인가 이제 이모지 데이터야. 그래서 이모지도 넣을 수 있어요. 이모지도 넣고 텍스트도 넣고 다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 이제 지쳤다 이거지. 뭐 전쟁에 지쳤다. 러시아 만세 이거예요. 롱 리브 러시아. 이걸 누가 했습니다. 이 데이터, 이 텍스트는 영원히 항구적으로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남아 있을 것입니다. 비트코인이 사라지기 전까지. 자, 그래서 지금 현재 동영상 잘 되고 있죠. 한 번만 더 잘 되면 하여튼 경고. 자,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은 이제 그 OP 리턴 생성해 보고 싶잖아. 여기 들어가기 전에 이제 그러면 어플을 좀 찾아보세요. 이렇게 하면 실제 여러분들 테스트로 OP 리턴을 실어서 보내볼 수가 있어. 근데 실제 메인넷에 보내려면 수수료를 지급하셔야 됩니다. 트랜지션 발생하면 무조건 수수료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 이제 대충 마무리를 하는 건데, 자, OP 리턴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OP 리턴은 우리 관점, 이제 독자적인 관점 구축을 하는 이제 OP 리턴 MPCP1 상품 세션으로 지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더 어떤 그 깊이 있는 정보들 보고 싶으시면 상품을 하셔서 들어오셔가지고 멤버십이 되시면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OP 리턴 정리를 해보죠. 자, OP 리턴이 비트코인 다 특성이 뭐야? 자, 하나의 특성이 뭐지?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데이터를 각인한다. 80바이트짜리 80바이트 데이터를 각인 가능. 그 다음에 무조건 공개적이야. 공개 노출이야. 그리고 영구적이야. 삭제가 안 됨. 당연히 변경 안 되지. 삭제 변경 안 돼. 자, 그 다음에 변조가 안 되니까. 자, 그리고 개방적이죠. 공개 노출 개방성이에요. 요 세 가지 특징만 있어, 사실은. 생각해 보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트랜잭션 TX에 붙어 있기 때문에 TX 아웃풋에 붙어 있어요. TX 출력에 붙어 있으니까 시간 데이터가 있는 거예요. 시간. 이게 키입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시간이 있네. 데이트 타입이 있는 거예요. 이런 특성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종료를 하는데, 이래가지고 이제 결국은 룬스 프로토콜이라고 이런 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토큰화 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NFT로 지금 주로 쓰이고 있는 NFT로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해서 룬스 프로토콜이 사실은 오디날 그 창립자가 이제 아이디 일꾼돼서
그런 거 찾아보세요. 검색해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눈스 프로토콜에 대해서 이네트 사용되고 있고, 이 특성을 이용해서 이제 코인 토큰도 만들, 토큰 발행. NFT 토큰 발행인가. 이렇게 토큰 발행해서 이게 하나의 마켓이 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올해 4월부터 트렌딩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유튜브 컨텐츠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요. 그래서 이런 각인 가능한 공개 노출 대방송 삭제 변경 안 됐으니까 별게 다 가능했죠, 여러분. 많은 것들이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기존에는 비트코인 블록 자체에다가 직접 라이트를 할 수가 없었는데, 이제 그게 가능해 보다 보니까 이 간접적으로 막 이더리움 브리지를 쓴다든지 이런 방법이 아니라 비트코인 직접 데이터를 네이티브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제일 믿는 비트코인에다가 데이터를 저장하고 삭제가 안 되는 시스템입니다. 자, 이상으로 OP 리턴 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